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정당국의 수사관들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비명계 의원들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재명에게 유동규는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의 속된 말로 똥구멍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검찰 손에 죽든 이재명 손에 죽든 사생결단을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검찰 손에 운명을 맡기겠다. 그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에게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 모멸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성을 다했기에 배반감과 분노는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를 보면은 유래 신도시와 대장동 비리의 총책임자로 유동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유동규를 피 끓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과연 재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다. 지금 기자들한테 말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통해서 한두 마디씩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이재명이 재판정에 오게 되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 숨겨뒀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 증언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과 저쪽 끝에는 이제 대장동 일당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정민영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까지 4단계를 건너와야 됩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 첫 단계, 두 번째 유동규, 세 번째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4다리를 건너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안전장치가 지금 중간에 유동규 그 연결고리가 풀려나가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비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유동규하고 자신 사이에 선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유동규가 죄를 저질렀으면 유동규 죄지. 그 나한테 알릴 필요도 없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얘기했으니 어차피 재판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건 언론에 할 얘기가 아니고 판사 앞에서 할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촌철살인입니다. 기자 앞에서 할 얘기 따로 있고 판사 앞에서 할 얘기 따로 있다.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할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재판정에서 속기사가 정확하게 증거물로 기록하는 그 증언으로서 내가 얘기할 것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 기다리시오. 내가 겨우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이 소란을 피운다면 진짜 큰 돌을 던지면 당신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 돌멩이 비유도 이동규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동규가 어금니를 딱 물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휴대전화에 혹시 뭐가 들었을까 싶어서 그걸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다가 이재명을 상대로 당신은
내 휴대폰에 뭐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었다. 혈안이라는 말을 썼네요. 가짜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 없앤 걸 확인하고 나니 안심이 됐나 보다. 증거가 다 없어진 줄 알지?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지. 재판정에서 보자고. 그런 뜻입니다. 또 내가 민간업자들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지시사항이었다. 그래,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당신이 지시했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장동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 이건 민간 사업자들이 미리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알려주라고 했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알려줬어? 당신이 지시했잖아. 당신이 지시했다는 증거 내가 안 가지고 있을 줄 알지? 천만에. 재판정에서 보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 공모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흥행을 성공시키려면 최대한 공모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당신 말은 앞뒤가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리다. 아니, 공정하고 흥행을 성공시키려면 공모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 소식을 못 듣고 참여 못하는 그러한 민간 사업자가 없도록 충분히 공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해야 그게 흥행 아니겠는가 이 사람아. 그런데 그토록 짧게 해놓고 뭐라고? 당신 말 앞뒤가 틀리다는 거 스스로 자가당착이야.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을 향상시켜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은 향상시키고 이제 이 공공임대율은 임대주택 비율은 축소시키고 이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 공공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시가 다 한 일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을 꺼낼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냐? 이재명 대표, 당신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택도 없다, 그건. 이재명 대표도 가담을 했으니 가담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처음 양심선언을 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말인데요. 나는 내가 지은 죄만 내가 벌을 받겠다.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합니다. 유동규 씨. 당시의 모든 상황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했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당신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하루를 넘겨서 보고한 적도 없고 일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보고를 했다. 당신이 차라리 내 바지 사장이었다면 그랬다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써 주겠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졸렬하게 그러지 말고 꼬붕처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보수였다면 보수처럼 두목처럼 때로는 좀 당당해져라. 정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신이 내 꼬붕이었다고 차라리 그걸 인정해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보스였고 당신이 내가 오너였고 당신이 내 바지 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실토를 해라. 그럼 내가 죄 다 뒤집어 써줄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에 29번이나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내가 김만배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을 때도 김만배가 센 사람이다, 계속 만나라고 했던 것도 정진상, 김용, 이재명 뭐 그런 사람들이다, 그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는 언론 보도로 존재를 알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었다면 김만배 씨가 마음대로 돈을 썼겠는가,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지분이 몇 %다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돈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건 정진상이 이야기하게 놔둔 것이다.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진상한테 얘기했고 정진상이 당신한테 얘기하게 그렇게 개선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자, 이런 주장 역시 법원에서 할 일이다. 재판정에서 할 일이다. 원래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람은 없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분, 이제 이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이재명한테 돌아가기로 돼 있는 돈이 얼마며 그 돈을 이재명은 알고 있었으며 그 돈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성남시장님, 경기지사님, 슈퍼 169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님, 그분의 지분, 그분의 돈, 그분의 목,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 참 졸렬하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유동규 씨가 428억 원을 자기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면 뭐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제 돈이라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제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했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 왜?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힘센 사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확인서고 약정서고 각서고 필요 없다. 그냥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이 내 것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놔뒀겠느냐. 각서, 약정서라도 한 장 받아놓지. 그리고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의 1년 후배입니다. 서강대 법대 1년 후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유동규 씨가 운영하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아가는 듯한 모습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또 했습니다. 그 유원홀딩스에 뭐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 흡연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남욱이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오는 김용을 보면서 쟤는 여기 또 와. 그랬더니 그때 정민웅이 그랬답니다. 돈 받으러 오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얼마 뒤에 유동규가 김용한테 이 종이백을 주니까 그걸 들고 이제 김용이 나갔다는 건데 그 종이백에 10중 팔고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증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그 다음에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이제 재판에 넘기는 공소장과 기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재판장에 나오는 유동규의 입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